정부에서 3기 신도시 엄청 서두르고 있죠? 3기 신도시 들어서면 수도권 집값 개박살 나겠죠? 오늘은 3기 신도시 위치와 3기 신도시 입주 폭탄을 피하려면 어느 지역에 집을 사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흑수저의 신. 형님들 안녕하세요. 흑수저의 신 흑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3기 신도시 분석해 드린댔잖아요. 사실 제 블로그 보면 이미 23년 6월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매수해야 하는지까지 포스팅해 드렸어요. 다만 아무도 제 블로그에 방문을 안 하시니까 이 레전드 포스팅이 묻혀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튜브 영상으로 3기 신도시와 어느 지역을 매수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레전드 각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3기 신도시 현황입니다. 3기 신도시는 총 5군데인데요. 1기 신도시도 5군데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 지정된 곳들이니까요.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고민 많이 하는 적이 보이시죠? 면적을 보시면 가장 작은 곳이 인천 계양 신도시입니다. 계양 신도시는 면적이 333만 제곱미터이고요. 부천 대장 신도시는 면적이 345만 제곱미터입니다. 두 신도시 모두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를 살짝 넘겼죠. 이유가 있는데요. 신도시는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가 넘는 택지지구를 신도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신도시 많이 만들 거라고 말하기 위해서 계양 신도시와 대장 신도시를 330만 제곱미터 갓 넘게 지정한 거예요. 그럼 3기 신도시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5개의 신도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남양주 왕숙 지구입니다. 왕숙 1가, 왕숙 2지구를 합쳐서 6만 6천 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남 교산 신도시는 3만 3천 호입니다. 왕숙이 교산에 비해서 딱 2배네요. 그리고 인천 계양 신도시가 1만 7천 호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제일 먼저 계양 신도시에서 본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는 3만 5천 호입니다. 그리고 부천 대장 신도시는 1만 9천 호입니다. 그럼 5개 신도시 모두 합치면 17만 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1기 신도시와 비교해 드릴게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왕숙 신도시가 6만 6천 호랬잖아요. 그리고 중간 크기가 교산 신도시고요. 3만 3천 호입니다. 가장 작은 계양 신도시가 1만 7천 호입니다. 그럼 1기 신도시 일산이 6만 9천 호잖아요. 일산 신도시 엄청 크잖아요. 왕숙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 만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촌, 삼본, 중동 신도시 모두 4만 2천 호 정도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3기 신도시들은 평촌, 상본, 중동 신도시보다는 작은 거예요. 2기 신도시 규모도 궁금하시죠? 2기 신도시는 판교 2만 9천 호, 위례 4만 5천 호, 동탄 1 신도시 4만 2천 호, 동탄 2 신도시 11만 7천 호, 광교 3만 1천 호, 김포 한강 신도시 6만 1천 호, 파주 운정 8만 8천 호, 양주 옥정 6만 3천 호, 평택 고덕 5만 7천 호, 인천 검단 7만 5천 호입니다. 엄청 많네요. 아산과 대전 도안 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니라 제외시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2기 신도시는 다 합치면 60만 8천 호입니다. 1기 신도시의 총 가구수는 29만 2천 호였고요. 2기 신도시의 총 가구수는 60만 8천 호입니다. 3기 신도시의 가구수는 17만 호입니다. 그럼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의 절반밖에 안 되고 2기 신도시의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럼 3기 신도시 공급량 별로 안 되네 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지금 3기 신도시 말고도 기타 공공택지지구들이 더 있어요. 이 자료 보시면요. 과천지구에 1만 호, 안산 장상지구에 1만 5천 호, 인천 9월 2지구에 1만 8천 호, 화성 봉담 3지구에 1만 7천 호, 광명 시흥에 7만 호, 의왕 군포 안산지구에 4만 1천 호, 화성 진안지구에 2만 9천 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와 안산시에는 벌써 2개의 택지지구가 지정되었죠. 택지들이 엄청 많죠? 다 합치면 20만 호예요. 그럼 좀 전에 3기 신도시 17만 호와 기타 공공택지지구 합치면 37만 호예요. 물론 지구 면적과 세대수는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공공택지지구가 더 있어요. 놀라셨죠? 자, 이건 추가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오산 세교 3지구에 31,000호, 김포 한강 2지구에 46,000호, 용인 이동지구에 16,000호, 평택 지제역 역세권 지구에 33,000호, 구리 토평 2지구에 18,000호, 용인 플랫폼 시티에 1만 호입니다. 다 합치면 15만 4천 호입니다. 위 공공택지지구 말고도 양주 장흥지구라던가 남양주 진건, 구리 교문지구 같은 소규모 택지지구도 추가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소규모 택지지구는 제외하고도 15만 4천 호나 돼요. 물론 추가 공공택지지구도 여기서 더 추가 지정될 것이고요. 면적과 세대수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3기 신도시가 17만 호이고요. 기타 공공택지지구가 20만 호이고요. 추가 공공택지지구가 15만 4천 호예요. 그럼 다 합치면 52만 4천 호예요. 아까 2기 신도시가 60만 호였잖아요. 그럼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들이 52만 호니까요. 엄청 많은 거죠? 당연히 위 지구들이 다 들어서진 않겠죠. 진행 잘 안 되는 지구도 분명히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집값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택지가 이것 말고도 추가로 지정될 것이고요. 결국 2기 신도시인데 아직도 입주하고 있는 파주 운정가, 인천 검단가, 평택 고덕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와 택지들도 꾸역꾸역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4년 7월 29일에 업로드해 드렸던 서울 집값은 이때부터 하락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초 레전드 영상이었는데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진짜 100만원 유료 강의 들어도 안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또 저 의심의 눈초리 보고 말씀하세요. 진짜 대박 영상이에요. 안 넘어오시네. 조회수 늘리기 실패. 흑수저의 신. 그럼 3기 신도시가 17만 호래고요. 기타 공공주택지구가 20만 호이고요. 추가 공공택지지구가 15만 4천 호이고요. 다 합치면 52만 4천 호입니다. 이 물량들이 수도권에 입주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개박살납니다. 주택의 공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이 우선 떨어지고요. 낮아진 전세 가격은 매매가를 끌고 내려가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서 앞으로 3년 정도는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에 거품이 낀다고요. 집값에 거품이 많이 낀 상태에서 공급 폭탄이 떨어지면 집값은 폭락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집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제가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내 집 마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왜 이렇게 많은 신도시와 택지들을 조성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건 집이 부족해서예요. 하락론자들은 또 그런 말 하시겠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 매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 살 사람이 없다. 이 흑신 투기 자식아, 수요도 없는데 뭔 놈의 집을 사라고 하냐? 아니라니까요. 매수 수요 많다니까요. 제가 작년 초부터 집 가격 계속 오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 초에 블로그에다가 신혼부부가 증가한다고 적었잖아요. 코로나로 결혼식을 미루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요. 제가 수요는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베이비 부모의 자식들인 에코 부모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 인구가 695만 명인데요. 1979년에서 1992년에 태어난 에코 부모 세대 인구는 무려 954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하락론자들이 말하는 인구 감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지금 출산율이 급감했지만 그건 나중 문제라고요. 당장은 에코 부모 세대들로 인하여 집 수요가 많다고요. 인구가 줄어도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잖아요. 그럼 판때기를 잘 봐야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올해 매도한 지방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외국인에게 팔았어요. 그 외국인 전액 현금으로 그 아파트 샀어요. 외국인 노동자분들 열심히 일해서 왜 우리나라에 집 샀겠어요. 매도 잔금하는 날 그 외국인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귀하 시험 준비 중이래요. 그분 좀 있으면 한국인 되는 거예요. 한국인의 출산율은 줄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계속 늘고 있다고요. 공장이나 농촌 가보세요.
외국인 분들 없으면 이미 우리나라 돌아가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기피하는 그 3D 업무들 그거 죄다 외국인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요. 우리 자식들은 나중에는 외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작년 초부터 수도권 요지에 내 집 마련하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흑수저 동지분들이 자꾸 어디 이상한 하락론자분들 영상 보고 와서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집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유튜브 하는 1년 내내 듣고 있단 말이죠. 막말로 나중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주택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주택 가격은 올라요. 주택 실질 가격은 떨어져도 주택 명목 가격은 오른다고요. 통화량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집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수요 많은 곳에 집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중소도시에 아파트 사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충북의 광역시는 청주고, 전북의 광역시는 천주고, 경남의 광역시는 창원이니까 이런 데는 집 사도 되지 않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니라고요. 이런 지역들 사지 말라고 하면 사지 좀 마세요. 제가 올해만 지방 아파트 5개 팔았다고 했잖아요. 대전광역시 입주 물량 많은데도 그래도 잘 팔렸어요. 그런데 전주 전세 하나도 없는데도 은근 잘 안 팔리더라니까요. 청주는 정말 어렵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광역시면 광역시지, 광역시 같은 광역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광역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광역시 이상만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이야기가 샜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지? 오늘 주제가 뭐였더라? 맞다. 에코부모 이야기하다 이야기가 또 새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들 52만호는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많은 택지를 공급할까요? 택지 공급을 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집이라는 건 빵 만들듯이 금방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지정하고요. 토지 보상하고요. 토지 구획 정리하고요. 기반 조성 공사하고요. 필지 나눠서 매각하고요. 그리고 분양하고요. 건설하고요. 그제서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빨라야 8년 걸린다고요.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 신도시와 파주운정 신도시, 평택 고덕 신도시 아직도 입주하고 있잖아요. 검단 신도시와 운정 신도시가 언제 지구 지정이 된지 아시나요? 검단 신도시가 2007년에 지구 지정되었고요. 지금 한창 짓고 있는 운정 3지구도 2007년에 지구 지정되었어요. 신도시 조성이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구 지정된 지 17년 지났는데 여전히 분양 중인 게 신도시예요. 동탄 이신도시도 신주거문화타운 쪽에 지금도 열심히 아파트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인천 계양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2기 신도시 중에 아직 분양 못한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도 3기 신도시가 먼저 분양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 공급 부족으로 수도권 집값 엄청 오르고 있죠. 그런데 향후 몇 년 동안 공급 부족에 계속 시달리겠죠. 1기 신도시 선도지구들이 재건축한다고 이주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사나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려면 우선 3기 신도시가 입주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1기 신도시 분들이 본인 집 재건축 완공되기 전에 살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1기 신도시 이주 시작하면 집 모질라서 안 그래도 집가격 오르는데 집가격 더 폭등하겠죠. 그럼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개시 허락해 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선두지구가 되더라도 그 속도가 빠를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 주종목 투자가 재개발이에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아이고 흥님들 왜 전재산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재개발에 투자하냐고요. 제가 다 해봤다고요.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신의 병신짓 제가 혼자 도맡아서 다 해봤다고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모아타운 빌라 가격이 7억이 넘나요? 빌라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왜 그걸 사고 있냐고요.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많이 되네. 오늘 영상 조졌다. 그리고 흥분 좀 하지 마. 흥분할 거면 벽에다 대고 소리쳐. 구독자분들의 니즈를 생각해 임마. 제발. 흑수저의 신.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1기 신도시 선도 지구들의 재건축까지 입주 시작하면 공급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집은 모자랄 때는 한없이 모자른데요. 남아 돌 때는 한없이 남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모자랄 때는 집 가격이 엄청 오르고요.
집이 남아돌 때는 집 가격이 엄청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사이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사이클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드린 것이 24년 7월 29일에 업로드해 드렸던 서울 집값은 이때부터 하락합니다 영상이에요. 제가 그 영상에서 제가 직접 만든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 보여드렸죠. 이와 같이 집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이클이 만들어진다고요. 형님들, 이 정도 말했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시청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와, 저 같으면 불쌍해서라도 클릭하겠어요. 아니, 형님들 지금 말고요. 이 영상 다 보고 이따가 클릭하세요. 성격 엄청 급하시네요. 오늘 영상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해드릴 말이 정말 많아요. 뒷부분에 핵 레전드 내용 나온다고요. 아, 오늘 영상도 길어진다. 큰일이네. 흙수저의 신. 자, 지금부터는 지도를 보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사야 하는 핵심 위치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1기 신도시 위치 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5개죠. 반시계 방향으로 불러드릴게요. 서울 서북부에 고양 일산 신도시가 있고요. 그 밑에 부천 중동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안양 평촌 신도시와 군포 삼본 신도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천당 및 분당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기 신도시이고요. 1기 신도시는 갈색이고요. 2기 신도시가 녹색입니다. 서울 서북부에 파주 운정 신도시가 있고요. 강 건너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인천 검단 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경부 라인입니다. 송파, 성남, 하남시가 섞여 있는 위례 신도시가 있고요. 그 밑에 성남 판교 신도시가 있고요. 그 밑에 수원과 용인이 함께 있는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화성 동탄 1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택 고덕 신도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3기 신도시 보겠습니다. 서울 서북부에 고양 상능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천 계양 신도시가 있고요. 그 옆에 부천 대장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인천 9월 2지구가 있고요. 그 옆에 광명 시흥지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안산 장상지구가 있고요. 그 밑에 의왕 금포 안산지구가 있고요. 그 밑에 봉담 3지구와 화성 진안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하남 교산 신도시가 있고요. 그 위에 남양주 왕숭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라고 볼 수 있죠. 과천 지구도 있네요. 이 지도에는 기타 공공택지 지구까지만 표시되어 있고요. 추가 공공택지 지구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3기 신도시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서 영상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남으신 형님들이 승자예요. 지금부터 대박 자료 보여드릴 거예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공개합니다. 병신아 그냥 빨리 공개 좀 해. 답답해 죽겠네. 죄송합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1기, 2기 신도시 위에 제가 직접 3기 신도시 위치를 일일이 표시한 자료입니다. 제가 지도 하나에 1기, 2기, 3기 신도시를 모두 포함했고요. 기타 공공택지 지구와 추가 공공택지 지구를 모두 총망라해서 표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1기, 2기 신도시 이름은 있는데 3기 신도시 이름이 없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3기 신도시 이름도 밑에 기재해 놨습니다. 대박이죠? 대박이라 생각하신 분은 소리 질러! 괜찮아. 쪽팔림은 잠시야. 좀 전에 보셨죠? 1기 신도시는 갈색이고요. 2기 신도시는 녹색입니다. 그리고 빨간 폭탄 모양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지구들입니다. 어떠신가요? 3기 신도시 장난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수도권 공급 폭탄들이 무차별적으로 폭격되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도대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뭐 어쩌라고? 네네 형님들, 저 흑신이에요. 부동산 씬에서 굴러먹다 부동산 그 자체가 된 사람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끝내면 흑신이 아니죠.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부터 어디에 집을 사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라, 집중. 얍! 죄송합니다. 자, 제가 너무 외곽에 있는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제외시켰고요. 서울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들을 선으로 이었습니다. 물론 과천은 강남이니까 선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럼 핵심 지역이 나타났죠? 집은 저 안에 사시면 됩니다. 그래야 3기 신도시 입주 폭탄 때 그나마 전세가가 덜 하락합니다.
그럼 형님들, 과연 저 안에 무슨 지역이 있는 줄 아세요? 잘 봐보세요. 제가 그어드린 저 네모 안에 무슨 지역이 있을까요? 딩동댕동. 맞습니다. 제가 노란색 별 표시 해드렸습니다. 저 노란색이 어디죠? 네, 저기가 바로 광수구평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광수구평이 어딘지 아시죠? 제가 2024년 7월 22일에 서울 아파트가 너무 올랐으면 그 다음 이 지역 사세요 편을 업로드해 드렸잖아요. 이 영상에서 제가 광수구평을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광수구평은 바로 광명, 수지, 구성남, 평촌을 말합니다. 광수는 키가 커서 9평짜리 방에서 산다 라고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광수구평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마구잡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너무 올랐으면 그 다음 광수구평 재빨리 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동탄, 하남, 미사, 구리, 다산보다 광수구평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물론 동탄, 하남, 미사, 구리, 다산도 좋죠.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한다면 광수구평이 위치적으로 공급 물량에 더 안전합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이 미사와 동탄을 많이 추천하시는데요. 저도 구리, 미사, 다산, 동탄 좋아합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이면 미사, 동탄보다는 광수구평을 더 추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플 살살 달아주세요. 제가 예전에 검단이랑 운정 신도시 위치가 외졌다고 말했다고 악플 엄청 달렸거든요. 오늘도 악플 오질나게 많이 달릴 것 같은데요. 3기 신도시 분석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용기 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저 잘했죠? 흙수저의 신. 정리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규모는 29만 2천 호입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 규모는 60만 8천 호입니다. 2기 신도시는 아직도 분양을 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올해 말부터 본청 예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들 다 합치면 총 52만 호입니다. 3기 신도시 위치 한번 보세요. 원래 1기 신도시 바깥에 2기 신도시가 지어졌잖아요. 그럼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 바깥에 지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다도 서울과 가깝죠? 그래서 3기 신도시 파급력은 매우 클 거예요. 2기 신도시들은 긴장 많이 하셔야 합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지구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도 구역 면적과 세대수가 계속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택지도 지정될 것입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지구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지구들을 연결한 네모칸 안쪽에 내 집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흥민이 항상 슛 하면 들어가는 존을 흥민존이라고 하죠. 제가 작년부터 블로그에서 말씀드린 저 네모칸 안이 바로 흑신존입니다. 자금이 되신다면 가급적 내 집 마련은 저 흑신존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 흑신존이 바로 광수구평이고요. 광수구평은 광명, 수지, 구성남, 평촌을 말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에게 계속 이 지역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수구평은 웬만한 서울 지역들보다 입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만 서울인 서울 외곽보다 광수구평이 더 상급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서울 집값이 폭등했고요. 7월 말부터 광수구평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광수구평도 너무 비싸져서 접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자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광수구평 매수하시고요. 광수구평 매수할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 이외에도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영향이 적은 곳들이 있으니까 본인 자금 사정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오늘 말씀드린 영상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내 집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 블로그는 아무도 안 보시니까 오늘 유튜브에 공공택지지구 추가된 것을 반영하여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1기, 2기, 3기 신도시를 한꺼번에 표시한 이 지도는 흑수저 모여라 카페 부동산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흑수저 모여라 카페에 가입해서 등업하시고 자료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집에서 핸드폰 깔짝 된다고 답 안 나옵니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저 흑씨는 매주 임장 가는 거 아시죠? 현장 돌다 보면 시세보다 1억 산 매물 있습니다.
그렇게 사연 있는 금매 찾아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세요. 대출을 조이면 조정장이 올 수 있죠. 그래도 공급 부족은 정해진 겁니다. 조정장과 상승장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3기 신도시 들어오기 전까지 가격이 우상향할 거예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1년 되었는데요. 비록 구독자도 별로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오지만 한 주도 빠짐없이 형님들 잘못된 투자하지 마시라고 매주 월요일마다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일이 좀 생겨서요. 앞으로는 월요일이 아닌 이슈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영상 안 올라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 정주행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주행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에서 틀어놓으면 영상들이 알아서 자동 재생이 됩니다. 설거지같이 집안일 하실 때나 운전하실 때 재생 목록 틀어놓으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 미천한 영상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롱폼 영상과 쇼츠 영상을 재생 목록에서 나눠 드렸고요. 롱폼 영상은 10편씩 나누어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제가 1년 동안 올려드린 영상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부동산 실력이 확 늘어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구독자 5,000달이 학고 채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B급 병맛 개그를 좋아해 주시는 형님들은 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길어져서 형님들 귀한 시간 많이 빼서 죄송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흑수저들이여, 3기 신도시 인근 사서 공급 폭탄 맞지 말고 공급 용량이 적은 흑신 존을 사서 헐헐 날아오르리.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